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3일 하락한 것을 하루 만에 쭉 올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금리 인상 이후에 하나 더 긴 양봉을 추가시켰습니다.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제부터 상승의 이유로는 FOMC였는데 예상대로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지표 보면서 판단한다고 했고요.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내 3에서 3.5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2.5%인데요.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에 0.75의 큰 폭으로 하면 3%와 3.5% 중간 부분에 도달하는 건데 그렇게 위험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 하여튼 금리 인상을 크게 여러 번 할 수는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파월은 향후에 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3에서 3.5 도달이면 이미 금리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말을 해준 부분이 됩니다. 증시는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말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포커스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해석도 나왔고요. 연준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진 않겠죠. 벌써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GDP도 오늘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0.75의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금리 인상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파월 의장의 이야기로는 자주 듣는 안정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GDP가 어떻게 나오든 큰 의미 두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9%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성장한다고 전망을 한 것도 있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파월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면서 고용이 좋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옐런도 둔화는 맞는데 침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경기 침체를 외치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증시판을 흔드는지 마치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느꼈던 몇 주, 몇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비도 좋고 고용 쪽도 좋고 고용 쪽은 좋은 건 좋은 게 아닌데 하여튼 좋고요. 그래서 고용 쪽보다 저는 소비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소비재주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트코 많이 올랐습니다. 죽일 듯 하락시키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봐야 하긴 하겠죠.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경기 침체가 아니기에 은행주 보시라, 소비재주 보시라, 이 종목이 하락하지 않으면 증시는 괜찮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기 둔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 상승은 저조할 수 있다고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월이나 옐런이 경기 둔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말은 하고는 있긴 한데요. 경기 둔화의 조짐 정도이지 경기 둔화가 시작했다고 느끼기도 어려운 요즘입니다. 소비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경기 둔화라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증시에 적용이 되고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해서 올린 부분을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악인 경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조절을 이야기하는 시간표가 왔고요. 금리 인상 조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부분일 텐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증시도 역시 그렇고요. 벌써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미리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의 기조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나오는 물가지표는 그래도 유가 하락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주가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구글,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빠지면 증시에 문제가 또 한번 시작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마다 주가가 있습니다. 증시에 문제가 아니면 종목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되는 주가도 있고요. 그래서 하락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아마존, 구글을 매수하라고 혹은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월의 이야기로 증시가 하락한다? 여기서 추가 하락은 진짜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고작 파월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락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위한 것이고 아직 경기에 문제가 온 것도 아닌데 추가 하락을 만들어서 증시를 심각하게 만든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증시 상승을 만들었지만 주가의 흐름상은 저점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매수로 가담할 대기 물량들이 많았다라고 보이는데 상승할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경기 침체 아니다도 알고 있었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 지속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증시에서는 명분을 찾아야 했기에 금리 인상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과 증시를 합쳐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랜 주식 생활 동안 뉴스만 보고 왔다면 주식판에서 아직도 허우적대면서 버티자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어디까지 내리는지,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까 고민하는 주식 생활이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주가를 보실 때 의미 없이 확인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의미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려우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점의 주가를 잘 지켜보시면 어느 순간 와 진짜 그렇게 여기서 맴도네, 떨어져서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로 증시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증시에서는 좋은 해석만 찾으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 상승으로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정말 묻지마 상승이 나오든지요. 어느 정도의 주가를 넘어줘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제가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180, 그리고 아직은 은행주 보시고요. JP몰간 115, 테슬라, 넷플릭스 보시고요. 이 부분의 설명은 지난 영상이 있으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애플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인텔은 빠지고 있고요. 구글도 120불쯤으로 조금 오버해서는 125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돈 푸는 부분이라서 경기 부양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뒤에는 제가 혼자 넋두리 해놓은 것이라 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야, 내가 많은 사람인 줄 까먹었지? 안녕하세요. 미국시시 훌륭하다 미드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올린 글에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건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만 차트를 조금만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흐름을 이해하실 텐데, 오르면 상방이 열린다, 내리면 하방이 열린다, 이런 건 차트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쉬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냥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섭외에 까인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책도 한번 까였고요. 거두절미하고 차트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차트만 보고 증시는 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편해하는 말, 종목 분석은 안 하세요? 댓글에도 가끔 보이긴 합니다. 저는 종목 분석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그 외의 것들도 할 줄 알아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외의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업 분석 많으니 저는 차트와 증시를 더 중요시하고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 집중해서 주식을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주식을 시작해서 책을 내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등장하는 몇 분들 이야기하시면서 왜 운 좋은 시기에 주식을 시작해서 돈 벌었다고 항공주 추천하고 은행주 추천하고 이미 나와 있는 많은 팡주시의 기업 분석들을 다시 해주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불편했습니다. 몇 분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다 코로나 시국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언제 시작했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는 존중합니다. 우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그분들처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버티세요, 견디세요. 이유는 워런 버핏이 그랬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아마존 100불 밑으로 안 내려간다 했습니다. 아마존 매수깨다라고 실적 발표 나오려고 하니 조금씩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00불 근처에서 매수하시라고요. 기업 분석, 증시 상황, 유가 제가 다 보고 최대한 결과만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차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만 보세요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의 오프닝이었습니다.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업 분석 이미 끝나고 주가 흐름으로 최대한 좋은 매수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주얼입니다. 저도 기업 분석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업 분석 많이 했고요. 일일은 한 게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증시의 방향성과 종목의 방향성 그리고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게 혹은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물을 한 번이라도 탈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좋은 수익률을 갖고 싶으세요? 차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차트 제가 봐드릴게요. 말씀드리는 지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만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 주식도 올라갈 테니까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